지금 이거 모르고 계시면요. 혈관은 매일 조금씩 막히고 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혈관과 염증 문제를 연구해온 오정훈입니다. 식초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그냥 드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드시다가는 혈관은커녕 위만 상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뭔지 아세요? 건강해지려고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방법을 잘못 알고 계신 경우였어요. 특히 식초 같은 경우는 그냥 마시기만 하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식초는 혼자 먹을 때보다 반드시 이것과 함께 먹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물에 타서 드시거나 심지어 원액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식초가 안 맞나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시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식초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혈관 건강이 달린 문제니까요. 특히 60대 이상 되시면 혈관 탄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집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데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 벽에 기름때가 쌓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방치하면 혈액 흐름이 점점 나빠지고 결국엔 온몸 구석구석까지 영양과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거죠. 식초가 좋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냥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장에 부담만 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속도 편하고 혈관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식초 드시고 속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오늘 내용이 더 중요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왜 그랬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길래 이것저것 챙겨 먹는데 왜 더 피곤해질까요?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열심히 건강 챙기려고 하는데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진다고 하시니까 제 마음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가족분 통해 알게 된 한 분이 계셨는데요. 식초가 혈관에 좋다 해서 아침마다 공복에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운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 속이 쓰리고 입맛이 뚝 떨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여쭤봤어요. 어떻게 드셨는지, 언제 드셨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식초를 물에 타서 드신 거예요. 그것도 몇 달 동안 계속 그렇게 하셨대요. 처음엔 속이 조금 불편해도 참으셨다고 해요. 건강해지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속 쓰림이 점점 심해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기 시작한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이 겪는 실수이거든요. 문제는 식초가 아니라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식초 자체는 좋은데 빈속에 마시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벽이 약해지는데 그 상태에서 강한 산성을 가진 식초를 그냥 들이붓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조금 바꿔드렸습니다. 식초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특정 식재료와 함께 담가서 숙성시킨 다음에 식사 후에만 소량씩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시라고 당부했죠. 조금만 방향을 바꿨을 뿐인데 속 불편함은 사라지고 몸이 훨씬 편해졌어요. 몇 주 후에 연락이 왔는데 속도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전처럼 머리가 무겁거나 온몸이 찌뿌둥한 느낌도 많이 줄었대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좋다는 건 열심히 하시는데
방법을 몰라서 오히려 고생하시는 분들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중간에 나오는 방법들을 하나라도 놓치시면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식초를 드시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복에 드시진 않으셨나요? 원액 그대로 드신 적은 없으셨나요?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진 않으셨나요? 이런 실수들이 쌓이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몸을 망치지 않으면서 살리는 방법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상에서 혈관과 염증에 직접 도움이 되는 식초 활용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관 속 기름때를 씻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찌꺼기를 녹여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걸 그냥 먹는 것보다 식초와 함께 담가서 숙성시키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까? 양파 자체에 있는 성분들이 식초의 산과 만나면서 우리 몸에 흡수되기 더 좋은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국내 식품 영양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양파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여러 차례 발표했어요. 제가 만난 68세 김정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찌뿌둥해서 한동안 고생하셨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매일 불편하니까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양파 식초를 권해드렸습니다. 천연 발효 식초에 양파를 얇게 썰어서 담가두고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식후에만 물에 타서 조금씩 드시라고 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 무거운 느낌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몸도 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 같다고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게 양파 식초는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위가 약한 경우가 많으니까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양은 적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몸이 적응하기 전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혹시 양파는 평소에 드시는데 식초랑은 따로 드시고 계신가요? 그러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나요. 양파와 식초를 함께 숙성시켜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양파의 좋은 성분들이 식초에 우러나오면서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염증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 염증은 잘 빠지지 않아요.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하룻밤 자면 회복되는데 나이 들면 그게 잘 안 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몸의 염증 처리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생강이에요. 생강은 몸속에 쌓인 염증을 빼내는데 아주 좋습니다. 해외 노화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생강 성분이 만성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먹는 것보다 식초와 함께 담가서 숙성시키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72세 이순자님은 손발이 차가워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양말을 신고 자도 발이 시리고 이불을 덮어도 손끝이 차가워서 계속 깨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피곤하고 기력이 없으셨죠. 이런 증상이 몇 년째 계속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강 식초를 권해드렸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천연 식초에 담가두고 2주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물에 희석해서 식후에 드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드셨는데
손발이 예전보다 따뜻해지고 밤에도 훨씬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됐다고 하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평소에 열이 많은 분들은 양을 아주 적게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본인 몸 상태를 보면서 조금씩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손발이 차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겨울에는 더 심해지는데 이게 단순히 추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말단까지 따뜻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생강 식초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력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낮에도 계속 피곤하고 뭘 해도 의욕이 안 생기는 그런 상태 말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기력을 살리는데 정말 좋은데 문제는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마늘을 그냥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좋은 성분들이 많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식초에 담가서 숙성시키면 마늘의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바뀌어요. 국내외 영양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마늘 성분의 흡수율은 섭취 방식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해요. 75세 박영수님은 몇 년 전부터 아침 기력이 뚝 떨어져서 하루 종일 지쳐 있었대요. 젊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활동할 수 있었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침 먹고 나서도 한참을 쉬어야 했고 오후가 되면 완전히 기진맥진해지셨대요. 제가 마늘 식초를 권해드렸어요. 마늘을 껍질 벗겨서 살짝 으깨서 천연 식초에 담가두고 3주 정도 충분히 숙성시킨 다음에 식후에 소량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드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지고 낮 시간에도 활동하기가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마늘 식초도 반드시 식사 후에만 드셔야 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마늘 자체가 자극적인 식품이니까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양을 아주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마늘은 매일 드시는데도 기력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러면 먹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그냥 음식에 넣어서 먹는 것보다 식초에 담가서 숙성시킨 다음에 드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마늘의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니까요. 이제 왜 그냥 식초만 마시면 안 되는지 감이 오셨을 겁니다. 식초 자체는 좋은데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 생강, 마늘 같은 식재료와 함께 숙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식초의 좋은 점도 살리고 식재료의 영양도 더 잘 흡수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시고 본인 몸에 맞는 걸 찾으셔야 해요. 어떤 분은 양파 식초가 잘 맞고 어떤 분은 생강 식초가 더 편하고 또 어떤 분은 마늘 식초가 좋을 수 있거든요. 본인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며칠 하다가 효과 없다고 그만두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이 변화를 느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다음으로는 이 조합들을 더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더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식초를 고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천연 발효 여부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식초들 보면 주정 식초라고 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이 많아요. 이런 건 가격은 저렴한데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천연 발효 식초는 시간을 들여서 자연스럽게 발효시킨 거라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이 제대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식초를 사실 때는 꼭 라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재료가 100% 표기되어 있는지 천연 발효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보세요. 요즘은 표기가 잘 돼 있으니까 조금만 주의해서 보시면 구분할 수 있어요. 집에 있는 식초 한번 꺼내서 라벨 확인해 보셨나요?
주정 식초면 천연 발효 식초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건데 효과 없는 걸 계속 먹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걸 먹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천연 발효 식초는 맛도 훨씬 부드럽고 풍미가 좋아서 드시기도 편하세요. 식초 종류도 중요한데요. 사과 식초, 현미 식초, 흑초 이런 것들이 천연 발효 식초로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본인 입맛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과 식초는 맛이 부드러워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좋고, 현미 식초는 영양이 풍부하고 흑초는 숙성 기간이 길어서 더 깊은 맛이 나요.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절대로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초 마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신데 그러면 위 점막이 자극받아서 속이 쓰리고 나중에는 위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위벽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 위험합니다. 위 점막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막인데 공복에 강한 산성 물질이 들어오면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정도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만성적인 위장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식사 후에만 드세요. 식사하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시간이면 위장에 음식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있을 때니까 식초가 들어가도 위 점막에 직접 닿지 않아요. 음식물이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속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 공복에 지금도 드시고 계신가요?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바로 멈추세요.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위 건강을 위해서는 꼭 바꾸셔야 합니다. 속이 쓰린 증상이 반복되면 즉시 중단하시고 충분히 쉬었다가 다시 식후에만 소량씩 시작하세요. 그리고 양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과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이상을 넣으면 부담만 가중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정말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물 한 컵에 식초를 티스푼 하나 정도만 타서 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해보시고 몸에 별 문제가 없으면 그때 조금씩 양을 늘려가는 겁니다. 급하게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먹으면 오히려 피로해질 수 있어요. 우리 몸이 그걸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니까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소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본인이 평소에 얼마나 먹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루에 여러 번 드시고 있진 않나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진 않나요? 적당한 양은 하루에 물 한두 컵에 식초를 각각 티스푼 하나씩 타서 마시는 정도입니다. 이것도 식후에만요. 물에 희석하는 것도 중요해요. 원액으로 드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원액으로 마시면 식도와 위를 다 자극하게 돼요. 반드시 물에 충분히 타서 드세요. 물 한 컵에 식초 한 티스푼 정도면 적당합니다. 물은 미지근한 게 좋아요. 너무 차가운 물에 타면 위장이 놀랄 수 있고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식초의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상온이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당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그리고 식초를 담가둘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유리병에 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식초의 산성 때문에 화학 물질이 녹아 나올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아요. 유리병에 담아서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양파나 생강이나 마늘을 식초에 담글 때는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넣으셔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 있으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식재료가 식초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공기에 닿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숙성 기간도 중요한데요. 최소 일주일은 숙성시켜야 합니다. 양파는 일주일, 생강은 2주, 마늘은 3주 정도가 적당해요.
더 오래 숙성시키면 맛이 더 부드러워지고 효과도 좋아집니다. 급하게 바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숙성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식초를 드실 때 양치질을 같이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치아 에나멜을 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식초를 드신 다음에는 물로 입을 헹구시거나 30분 정도 지난 후에 양치질을 하세요. 바로 양치질하면 오히려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치아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치아가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좋다고 열심히 먹었는데 치아가 상하면 안 되니까요. 이런 작은 것들도 다 챙기시면서 식초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아요. 식초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잠시 중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기에 걸렸거나 소화가 안 될 때, 속이 안 좋을 때는 식초를 드시지 마세요. 그럴 때는 몸이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게 먼저입니다. 몸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드시면 부작용 없이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좋다고 무작정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먹는 게 중요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식초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먹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식초 자체는 좋은 식품이 맞습니다.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염증 관리에도 좋고 기력 회복에도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에 타서 공복에 마시면 위만 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봤어요.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하시는데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지는 분들을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방법만 조금 바꾸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하시니까요. 하지만 제대로 조합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혈관과 염증 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파, 생강, 마늘 같은 식재료들과 함께 천연 발효 식초에 담가서 충분히 숙성시키고 식사 후에 물에 희석해서 소량씩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잘못된 상식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공복에 식초 마시기.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면 위 점막이 자극받아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둘째, 무작정 많이 먹기.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만 가중되고 피로감만 늘어납니다.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조급한 마음에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셋째, 주정 식초 사용하기. 가격이 저렴하다고 아무 식초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제대로 된 제품을 고르세요. 넷째, 식초만 단독으로 마시기. 식초는 혼자 먹을 때보다 양파, 생강, 마늘 같은 식재료와 함께 숙성시켜서 드실 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냥 물에 타서 마시지 마시고 좋은 식재료들과 함께 담가서 드세요. 이제 올바른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세요. 원재료가 100% 표기된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사과 식초든 현미 식초든 흑초든 본인 입맛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둘째, 양파, 생강, 마늘 중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식재료를 선택해서 식초에 담가 숙성시키세요. 혈관 건강이 걱정이시면 양파, 염증과 냉증 때문에 고생하시면 생강, 기력이 떨어지고 피곤하시면 마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시고 본인 몸에 맞는 걸 찾으세요. 셋째, 충분히 숙성시키세요. 양파는 최소 일주일, 생강은 2주, 마늘은 3주 정도 숙성시켜야 합니다.
급하게 바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다리세요. 그래야 좋은 성분들이 제대로 우러나옵니다. 넷째, 반드시 식사 후에만 드세요.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째,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소량씩 드세요. 물 한 컵에 식초 한 티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면 충분해요.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욕심내지 마세요. 여섯째, 꾸준히 드세요. 며칠 하다가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속도 편하고 혈관 건강도 챙기고 염증도 관리하고 기력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방법이니까 믿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 몸 상태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시니까 불편하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공복 식초부터 멈추는 겁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초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라도 그만하세요. 그것만 바꿔도 속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급하게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진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천천히 좋아지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에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몸을 관찰하면서 천천히 진행하세요. 그리고 이 방법이 만능은 아닙니다. 식초가 아무리 좋아도 전체적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받쳐져야 해요.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진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식초는 그 중에서 도움을 주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식초 조합을 먹으면 안 되는 신호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식초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도 정리해 드릴게요. 또 식초 외에 혈관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더 챙겨 먹어야 하는지, 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다룰 거예요. 놓치지 말고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부터 바꿔보실 건가요? 공복 식초를 멈출 건가요? 아니면 천연 발효 식초로 바꿔보실 건가요? 양파나 생강이나 마늘을 담가 보실 건가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건강은 혼자 챙기는 것보다 함께 나누면서 챙기면 더 좋아요.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됐는지,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